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수북이 쌓여 있는 머리카락. 감으면 감을수록 더 빠지는 느낌. 어느 날은 덜컥 겁이 납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분명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머리가 간지러워서 자꾸 긁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피 질환과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해온 모발 클리닉 원장 이수범입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머리를 만지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머리를 감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빠지는 양은 적지만 그 날들이 쌓이면 어느새 행해진 정수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샴푸 습관, 물 온도, 그 두피를 긁는 손톱질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두피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심코 해왔던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 3가지와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만 알고 있는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머리숱을 다시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혜 씨는 올해 65입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지만 요즘 들어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욕실 바닥이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고 빗질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앞머리와 정수리 쪽이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길을 걸어갈 때면 사람들이 자꾸 정혜 씨의 머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말대로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감고 좋은 샴푸도 썼는데 왜 점점 더 빠지는 걸까? 결국 정혜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피를 살펴본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리를 감는 습관이 오래된 탈모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정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해왔던 머리 감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감았어요. 하지만 그 늘 하던 대로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서 문지르기, 그리고 손톱으로 박박 긁기. 이 3가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약하게 만들고 샴푸를 직접 바르면 자극이 강해집니다. 손톱으로 긁는 습관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두피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 뿌리까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몰랐습니다. 샴푸할 때 손톱으로 긁어야 시원했고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감는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이고 그 아래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감아야 할 곳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착각이 있었습니다.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린스가 문제였습니다. 머릿결을 좋게 하고 향기도 나니까 린스를 두피까지 꼼꼼히 발랐던 겁니다. 하지만 린스는 반드시 두피 쪽은 피해서 바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끌미끌한 기름이 두피에 껴서 머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숱이 적은 사람의 두피를 비교한 사진이었는데 풍성한 쪽은 두피가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고 숱이 적은 쪽은 붉게 달아오르고 기름기와 각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감겠다고. 하루아침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진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당장 잘못된 3가지 습관을 멈추고 병원에서 추천받은 새로운 머리 감기 방법을 실천하고는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머리도 훨씬 안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 물을 틀고 두피 전체를 충분히 적셨습니다. 2분 정도는 그냥 물로만 두피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걸로도 땀과 먼지, 기름의 절반 이상이 씻겨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이 과정 없이 바로 샴푸부터 썼던 게 잘못이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샴푸였습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덜고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먼저 냈습니다. 그 거품을 두피에 고르게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렀습니다. 손톱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비비지 않았습니다. 거품을 머리카락에 쓸어주듯 부드럽게 덮어주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었을 때 훨씬 약해지기 때문에 비비면 더 잘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은 뒤엔 샴푸를 문질렀던 시간보다 2배 이상 충분히 헹궜습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에 남은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야 가려움도 없고 탈모도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린스를 바를 때도 주의했습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게 했습니다. 린스가 두피에 닿으면 기름이 모공을 막아 두피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헹굼은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차가운 느낌이 조금 놀랐지만 감고 나면 오히려 두피가 진정되고 산뜻한 느낌이 오래 갔습니다. 이렇게 정혜 씨는 새로운 감기 습관을 처음으로 실천해냈습니다. 그날 밤 머리를 말리면서 손에 남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피도 간지럽지 않았고 감고 나서 기분이 더 가벼웠습니다. 머리를 감는 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감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습관은 어렵지 않았고 단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머리 감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머리카락을 살리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혜 씨는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감는 습관을 바꾼다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보다 더 빠지지만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던 정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정수리 가까이 손을 올려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훤히 비어있던 그 자리에 어디선가 솜털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게 다시 자라는 건가요? 정혜 씨는 너무 놀라서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 씨의 마음 한쪽에서 희망이라는 게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한 가지 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머리숱 되살리는 특별한 재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추천해 준 건 조금 생소한 재료였습니다. 맥주 효모가 들어간 샴푸. 맥주요? 정혜 씨는 처음 듣는 말이라 의아했지만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맥주 효모는 단순한 효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뿌리에 필요한 비오틴, 그리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두피에 흡수되면 머리 뿌리에 힘이 생기고 모낭이 다시 깨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혜 씨는 망설이지 않고 약국에서 맥주 효모 샴푸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샴푸 뚜껑을 열었을 때 특별한 냄새나 색깔은 없었지만 뭔가 더 순하고 자극이 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고 평소처럼 부드럽게 두피에 마사지하듯 발랐습니다. 다른 샴푸와는 달리 거품이 조금 덜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꼼꼼히 헹구었습니다. 말릴 때 손으로 두피를 눌러보면 기름지거나 끈적한 느낌 없이 속까지 편안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정혜 씨는 이 샴푸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머리숱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말에 정혜 씨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고 확실히 지난달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빛을 비추면 훤히 드러났던 두피가 어느새 까맣게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감고 나서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머리 감을 때마다 맥주효모 샴푸를 꼭 사용합니다. 단지 머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머리 뿌리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쓰면 정말 머리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맥주효모 샴푸로 머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자 김정혜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올라온 새 머리카락이 신기하기도 했고 혹시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웃으며 정혜 씨에게 작은 통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커피입니다. 마시는 게 아니라 두피에 뿌리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머리에 좋다고요? 하지만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블랙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혈관을 넓혀줘서 머리 뿌리까지 영양이 잘 도달하게 도와줍니다. 또 탈모를 유발하는 성분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정혜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미 한 번 변화의 기적을 겪은 만큼 이번에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진한 블랙 커피를 내리고 완전히 식힌 뒤 스프레이통에 담으면 끝이었습니다. 설탕도 크림도 넣지 않고 그냥 원두나 커피 믹스에서 가루만 잘 끓은 블랙 커피면 충분했습니다. 정혜 씨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그 커피를 정수리 중심으로 뿌렸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피 전체에 펴 발랐고 15분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았습니다.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감고 나서 두피가 더 상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땀이나 피지 냄새 같은 것도 덜 났고 무엇보다 두피가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딸이 정혜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머리숱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 그 말에 정혜 씨는 거울 앞에서 웃으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토록 비어있던 정수리 근처가 이젠 확실히 덜 비어 보였던 겁니다. 정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병원 약이 아니어도 매일 마시던 커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커피 스프레이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뜨겁지 않게 충분히 식힌 뒤 사용하는 것, 샴푸 전 15분 동안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커피를 드시고 있다면 그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살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머리를 감기 전에 커피 스프레이를 뿌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요. 이제는 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머리카락이 전부 빠지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 정혜 씨가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지금도 그대로 머리를 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은 단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매일 빠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는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은 탈모, 다른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감고, 어떤 걸 바르고,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느냐가 결국 머리 운명을 가른 겁니다. 머리가 휑해지고 나서야 병원에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적습니다.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부터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밤 감을 때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을 너무 뜨겁게 틀지 않고 샴푸는 손에서 거품을 낸 뒤 손톱 대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만져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 습관이 내일의 머리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머리 빠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알았으니 이제라도 바꾸는 거죠. 지금 당신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빠진 머리를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지기 전에 지키는 것, 그걸 오늘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참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그 변화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이미 늦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김정혜 씨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병원을 찾았고 늘 당연하게 해왔던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갔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물, 손톱 대신 손가락 끝,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먼저 생각한 감기 습관, 그리고 맥주 혐오 샴푸,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을 뿌리는 작은 실천. 그 변화들이 모여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냈고 사라졌던 자신감까지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는 방법을 바꾸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겉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고개를 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실천해 보고 싶은 감기 습관이나 오늘부터 바꿔보려는 작은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결심들이 쌓이면 이 채널이 머리카락뿐 아니라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머리와 마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